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요드 논쟁편을 하면서 댓글들을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도 이게 살이 잘 안 빠지는 그런 이 갑상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 여성의 많으면 한 40%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기능학 병원 다니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요오드 결핍 증상인 것 같은데 T3, T4 수치가 정상이라고 수액만 계속 맞고 있다. 아침에도 너무 피곤하고 붓고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라고 해서 정말 답답하다. 그러니까 증상과 어떤 수치와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료하시는 선생님께 이제 요오드를 먹으면 뭐 어떨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오드 많이 먹으면 병이 생긴다 그래서 겁나서 시도를 못 하시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내 갑상선 수치는 정상인데 기능 저하 증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붓고 살도 안 빠지고 피부도 건조하고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뭐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왜 생기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환자의 원래 그러니까 체온과 증상과 기초 대사량을 보고 그 사람의 갑상선 기능을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검사가 나오고 자꾸 현대화가 되고 약이 나오면서부터 환자의 증상을 안 보고 체온도 안 보고 기초 대사량도 안 보고 그냥 검사를 치료하는 그렇게 돼버리는 게 많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갑상선 검사를 할 때 이거를 대달라고 해보세요. 프리 T3와 리버스 T3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이게 프리가 붙는 것도 있고 프리가 안 붙는 것도 있는데 프리폼과 프리폼이 아닌 거의 차이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몸에서 결국 T4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가 아는 이제 갑상선 약들이다 이거죠. 이게 그 T3로 가요. 우리 몸에서 T3가 두 개예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로 가는데 T3 중에서 이 프리 T3가 전체 T3의 0.3%예요. 그리고 보통 프리 T3를 검사를 안 하고 T3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몸에서 쓸 수 있는 그 이온형의 T3와 그렇지 않은 모든 T3를 합한 건데 이거가 99.7%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재서 갑상선 기능을 보는 거는 사실 좀 정밀하지 못하죠. 더 정밀하게 보려면 이 프리 T3를 봐야 되고 이게 0.3%밖에 안 된다는 거. 근데 갑상선 대사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리버스 T3는 몸에서 이게 높을수록 갑상선 대사를 못하게 만드는 안 좋은 호르몬이에요. 그 사용할 수 없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물 호르몬이죠. 근데 이거 비율을 재요. 그러니까 보통 이 프리 T3가 리버스 T3보다 한 20배 정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을 하신 분들은 이런 쪽에 갑상선 T3 호르몬이나 리버스 T3 호르몬 그 전환장애를 치료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셔가지고 저걸 검사해달라고 하시고, 제가 일례로 이런 분 있었죠. 뭐 마찬가지로 너무 피곤하고 땀도 잘 안 나고 그 다음에 막 손발도 너무 차고 뭐 이런 분이 있었는데 뭐 갑상선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인데도 그랬어요. 이분은 프리 T3가 한 2.5 정도 나왔고 리버스 T3가 한 960 정도 나왔어요. 이게 보통 리버스 T3가 150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960이 엄청 높은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해서 이걸 나누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식인데 나누면은 보통 2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2밖에 안 나왔어요. 2. 그러니까 지금 먹는 T4가 T3로 전환이 되는 게 20이 정상인데 2니까 남들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리고 뭐 다른 분도 역시 너무 이제 피곤하고 뭐 그래서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그 프리 T3는 뭐 한 3.5 정도 됐는데 3.5가 가장 최적의 수치예요. 이렇게만 보면 괜찮다고 보였는데 리버스 T3가 무려 1190 몇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수치가 한 4 정도 나오더라고요, 비율이.
이렇게 나오면 이분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갑상선 저하 증상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물론 저렇게 이제 나오는 분들이 흔치 않은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 저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계산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 프리 T3와 그냥 T3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결국 T4라는 호르몬은 T3로 전환이 돼야지 몸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T4의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오드를 먹게 되면 갑상선 T4, T3의 분율이 좀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T4는 전구체 호르몬인데 전구체를 좀 더 활성화되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T4는 좀 떨어지고 T3는 올라가게 만드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요오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근데 그거 외에도 저랑 검사를 해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체온을 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36.7도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말초 전환을 악화시키는 요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중금속 중독이라든지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아니면 너무 식사를 안 한다거나 비타민 뭐 셀레늄, 아연, 뭐 비타민 A, 뭐 B6, B12 이런 거가 결핍이 된다거나 아니면 갑상선에 자가 면역이 있다거나 부신 피로가 있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만도 T4, T3 컨버전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저렇게 계산하는 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프리 T3에 1000을 곱해서 리버스 T3로 나눠가지고 비율을 보고 그 나라마다 외국에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나라마다 약간 단위가 달라서 프리 T3를 곱해서 리버스 T3로 나누는 건 마찬가지인데 숫자가 두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두 자리로. 그렇게 아셔서 저런 걸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제 외국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절대로 이제 요오드를 먹으면 과잉이 돼서 병이 생긴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오드를 지난 3, 40년 동안 한 50% 정도 우리 복용을 덜 하고 나서 굉장히 늘어난 게 갑상선 질환, 자가면역 질환, 뭐 각종 암들, 심혈관 질환, 뭐 당뇨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냥 우려에 불과하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공식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